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심리 법칙.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다.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다. 더 친절해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맞춰주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지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상대는 멀어진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 구조. 오늘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심리 법칙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거다. 이걸 알고 나면 연애가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다. 첫 번째,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연애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어릴 때 부모님이 무언가를 쉽게 사줬을 때와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을 때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기억이 있을 거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힘들게 얻은 것은 소중하게 다룬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에게 너무 쉽게 반응하면 상대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연락하면 바로 오는 답장, 물어보면 바로 맞춰주는 일정, 어떤 말을 해도 다 좋다고 하는 태도, 이것들이 처음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설레지 않는다. 설렘은 불확실함에서 온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그 순간, 저 사람이 오늘 연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쌓여서 설렘이 된다. 그러니 좋아하는 마음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왜 역효과가 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다. 상대에게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설렘의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렇다고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니다. 일부러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다.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 자기 시간이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만든다. 일부러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상대에게 매달릴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이 상대에게 매력으로 보인다. 심리학에서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는 원리다. 이것은 마케팅에서도 쓰이고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항상 있는 사람보다 가끔 보이는 사람이 더 궁금해진다. 항상 연락 오는 사람보다 가끔 연락 오는 사람이 더 기다려진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을 조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희소한 존재가 된다는 거다. 바쁜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진다. 반대로 나만 바라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엔 뿌듯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다. 내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는 게 설레는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접 조립한 가구를 완성품보다 더 애착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된다. 내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 좋아하니까 더 잘해주려 한다. 더 많이 챙겨주려 한다. 더 많이 베풀려 한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면 상대가 투자할 기회를 빼앗는 거다. 상대가 나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탁을 해도 된다. 작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상대 안에서 감정으로 쌓인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걸 했다는 사실이 저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원리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 납득하는 거다. 그러니 상대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상대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세 번째, 연구에 따르면 눈을 오래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적인 연결이 생긴다고 한다. 단순히 쳐다본다는 게 아니다. 진짜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거다. 상대가 말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상대의 눈을 보면서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강하다. 그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정말 드문 일이 됐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대화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한다. 그런 세상에서 진짜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눈 맞춤은 기술이 아니다. 그냥 상대에게 진심으로 집중하면 된다. 그 집중이 눈에 담기는 거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뇌가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강한 효과를 낸다. 홍길동 씨, 오늘 어땠어? 홍길동 씨,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 홍길동 씨 생각보다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대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상대는 자기가 진짜로 대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낀다. 반대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대화는 어딘가 거리감이 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다섯 번째,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유사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같은 음식을 좋아하거나 같은 취향을 가졌거나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같은 생각을 가졌거나 이런 공통점이 발견될 때마다 저 사람이 나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통점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도 좋아하는 척하고 상대가 즐기는 취미를 나도 즐기는 척하고 상대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척한다. 이건 잠깐은 통할 수 있다. 그런데 금방 들킨다. 사람은 생각보다 거짓된 공통점을 잘 감지한다. 어딘가 어색하고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오는 거다. 진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대화하면서 진짜로 맞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그게 좋더라. 이 말들이 진심으로 나올 때 상대는 정말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이 감정의 토대가 된다. 여섯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말하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긴다. 자기 공개는 단계가 있다. 처음엔 가벼운 것들을 나눈다.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다 신뢰가 쌓이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낸다. 자신의 고민이나 실패했던 경험이나 두려워하는 것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상대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완벽하게 보이려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강함으로 보인다. 나도 이런 면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나도 편해질 수 있다고 느끼는 거다. 일곱 번째, 칭찬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칭찬을 잘못하는 것도 문제다. 외모 칭찬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외모 칭찬만 반복되면
상대는 자기 내면을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더 효과적인 칭찬은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만의 방식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칭찬이 상대의 마음에 훨씬 깊이 남는다. 오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걸 챙기더라.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 이런 칭찬은 상대에게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이 쌓이면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된다. 8번째, 신체적 접촉은 감정을 빠르게 연결시킨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갓 태어난 아이도 피부 접촉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러운 터치, 어깨를 살짝 두드리거나 웃으면서 팔을 가볍게 잡거나 무언가를 건네주면서 손이 닿거나 이런 순간들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터치가 일어나는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훨씬 빠르게 가까워진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다. 억지스러운 터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면 거리가 생긴다.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게 핵심이다. 9번째,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듣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 생각을 하거나 다음에 뭘 말할지 준비하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대충 반응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상대는 느낀다. 저 사람이 진짜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반대로 진짜로 듣는 사람이 있다. 상대의 말 안에서 핵심을 잡아내고 그것을 다시 짚어주는 사람. 아까 그 얘기 말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구나.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을 받으면 상대는 처음으로 진짜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해받는 느낌은 강하다. 그 느낌을 주는 사람 곁을 떠나기 어렵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를 웃게 해주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이 연결된다. 10번째, 사람들이 말할 때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다. 감정도 함께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만 반응한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렇구나, 일이 많았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버텼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2번째, 사람 곁에 있을 때, 상대는 자기 마음이 보여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 이것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 진짜로 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감정이 보인다. 보이면 말해주면 된다. 그게 전부다. 11번째, 웃음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 함께 웃은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기억이 된다. 그런데 유머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억지로 웃기려다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여유다. 실수했을 때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가볍게 웃으면서 넘기는 것. 어색한 순간에 그 어색함 자체를 가볍게 인정하는 것.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편하면서도 설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이상적인 조합이다. 12번째, 자신감은 거만함이 아니다. 자신감은 나 자신을 믿는 거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인정하는 거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대가 냉담하게 반응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에게는 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상대를 당기는 힘을 갖는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상대의 눈치를 본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 신경 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매력도 함께 잃어버린다. 매력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다. 13번째, 연락을 언제 하는지, 만남을 언제 제한하는지, 감정을 언제 표현하는지, 이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계속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타이밍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상태를 읽는다는 거다. 지금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감지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게 섬세함이다. 섬세한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14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빨리 진전시키고 싶어진다. 빨리 더 자주 보고 싶고, 빨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빨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이 조급함이 상대에게 압박으로 느껴진다. 관계는 익어가는 거다. 익기 전에 따면 떫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원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물러서려 한다. 천천히 쌓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 모습이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15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뻔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는다. 그 필사적인 마음이 관계 안에서 집착이 되고 불안이 되고 통제가 된다. 그리고 그 집착과 불안과 통제가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냥 함께 있어서 좋은 거다. 상대가 없어도 괜찮지만 상대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거다. 이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상대가 보고 배운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게 된다. 이건 심리학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원리이기도 하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착각하는 게 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진짜 목표는 그게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얻으려는 사람은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불안하다.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 건 아닌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가면을 쓰고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그 가면이 벗겨질까봐 항상 두렵다. 그러니 목표를 바꿔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 목표가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진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된 나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 연애를 오래 잘해온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삶을 잘 살면서 상대와 함께할 때 진심을 다한 사람들이다. 자기 삶을 잘 산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상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쳐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에너지를 줄 수는 없다. 자기가 충만해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생긴다.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을 잘 살아야 한다. 그게 순서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감정에 압도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저 사람이 보내는 신호들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게 된다. 무관심한 반응도 관심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해석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것도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들이 틀렸을 수 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상대가 실제로 보내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 상대가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관심이 없는 거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과 상대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거다.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다음 관계에서는 더 성숙하게 시작할 수 있다. 연애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다.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그냥 맞지 않는 거다. 어떤 감정은 그냥 혼자였던 거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편한지, 이것들을 알아가는 게 연애다.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설레는 감정은 좋은 거다. 그 감정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자기답게 움직여라. 자기답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쉽게 얻히지 않을 거, 상대가 투자하게 할 거, 진짜로 바라봐 줄 거, 이름을 불러줄 거, 진짜 공통점을 찾을 거,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열어줄 거, 행동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칭찬할 거, 자연스러운 터치를 할 거, 진짜로 들어줄 거, 감정을 먼저 읽어줄 거, 함께 웃을 수 있게 할 거, 자신감을 가질 거, 타이밍을 읽을 거, 조급하지 않을 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거. 이것들이 기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기술이 아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모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존재하면서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억지로 만들어진 매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서 나온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자기 자신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처음부터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시작이 누군가를 흉내낸 가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